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 오후 9시 38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유화적인 발언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직 이 미국 증시가 완전히 바닥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젯밤에 상승한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일 수 있긴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보시다시피 어젯밤 상승이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나스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혹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이미 이제 상승 추세의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나스닥은 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뭐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 현재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 중이긴 하나 이거 오늘 밤에 이렇게 상승 마감한다라고 해도 여기가 바닥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어젯밤 뭐 트럼프가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좀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긴 했으나 그걸로 바닥 확인까지는 아직 무리다. 지금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좀 더 설명을 좀 덧붙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좀 큰 인식이 좀 필요한데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25년 4월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그 대장은 AI, 뭐 나스닥이 그 대장이었죠. 근데 이제 AI 고평가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의 상승이 굉장히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그래서 4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오랜 상승 피로감이 굉장히 많은 상승 피로감이 좀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지금 이 많은 시장, 이 많은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혹시나 한번 무너지면은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보수적인 접근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쏟아지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몇 가지가 이제 좀 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출처는 여기입니다. 미국 뭐 제약 바이오 주식 약장수 요건데 어젠가 이제 BOFA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나왔거든요.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금이 얼마 갖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몇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FMS 캐시 레벨이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몇 프로나 갖고 있냐라는 걸 조사한 건데 3.2% 갖고 있대요. 이 3.2%라는 것은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값이 3몇 프로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100% 확률로 주식시장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급락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금 비중이 이렇게 3.2%까지 낮아진 것은 사실 이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명백한 매도 신호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투자자 센티멘트니까 어떤 뭐 투자 분위기 뭐 이런 거라고 그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런 분위기도 지금 굉장히 좀 과열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캐시 레벨 현금 비중이 너무 낮다는 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주식을 사고 싶어도 더 이상 살 현금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주식시장이 아직은 잘 버티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완전 탁 틀어버리면은 어떤 순간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은 확 쏟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게 4월 달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이 누적이 됐다. 이거 아직 피로감이 안 풀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피로감을 풀고 있는데 얘가 가격 조정으로 피로감을 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다? 오늘 밤에 이렇게 상승 마감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보수적인 접근은 뭐다? 여기 최소 뭐 여기 있는 뭐 25,750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더 가겠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죠. 혹은 더 보수적으로 잡자면 여기 있는 이런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신고가 랠리가 시작되니까 더 가겠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신호를 좀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자리나 전고점 돌파 한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조금 이제 덜 보수적인 관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5일선 돌파 한착을 이거래일 정도 확인하겠다. 그러면 뭐 이 자리 바닥이 확인되는 거니까 뭐 오늘 저녁에 상승하고 내일 저녁 상승하면은 난 그때부터 바닥 나온 걸로 보고 매수하겠다. 뭐 그런 거. 지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뭐 한 세 번째로 보수적인 생각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밤에 상승한다라고 해서 당장 주식을 매수하는 건 솔직히 이런 거는 일단 조금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렸고, 참 어쨌든 그리고 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투자 심리 지표 중에 하나죠, 그죠? BOFA에서 그 조사하는 BNB 인디케이터라는 건데 이게 지금 9.3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익스트림 불리시, 그러니까 셀 신호예요. 셀 신호, 매도 신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보시면은 2002년부터 지금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 차트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봐야 됩니다. 이게 높으면은 매도 신호다라는 거. 물론 뭐 이 지표가 100%안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과열돼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니까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요즘에 뭐 CNN 심리 지표 그런 것들 있죠. Fear and Greed Index 그런 게 대표적인 어떤 심리 지표인데 그 CNN 지표는 약간 좀 고장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잘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BOFA에서 나오는 저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조금 더 좀 정확도가 좀 높은 것 같아서 그거 보여드렸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뭐 일부 주도주들이 살아있고, 또 그리고 지금 러셀 지수 같은 거 보세요. 러셀 지수는 아직도 신고가 랠리 중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막 침체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트리거가, 그죠? 어떤 트리거가 발동된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자리를 붕괴시키면 와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위험 상황까지 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신호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죠? 시장 전반적인 대표 지수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아직까지 뭐 무너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거 조금 더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말씀드린 거는 이 시장 대표 지수들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쨌든 나스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죠. S&P 지수는 뭐 나스닥보다 조금 사정이 낮긴 낮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빅테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얘도 지금 보시면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바닥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보수적인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하겠어요. 변동성 같은 걸 좀 더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시장을 좀 자세히 보려면은 변동성 같은 걸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제 저녁에 오늘은 22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완성된 봉이 요겁니다. 어젯밤에 변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뭐다? 아직까지 이 빨간색 선, 이게 뭐죠? 21선입니다. 이 21선을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다는 거.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변동성은 이렇게 빠지면은 매수 대응해보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조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사실 튀어오르기가 딱 좋은 날이긴 합니다. 변동성이 튀어오르기 딱 좋은 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한 번쯤 다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훅 빠질 위험이 있는 게 오늘 밤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변동성이 이렇게 비리비리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21선 아래로 이렇게 얌전히 내려와 준다면은 그래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위기는 좀 넘기는 그런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조금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매도세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날이긴 해요. 오늘 밤 잘 버텨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안정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변동성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변동성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얘가 오늘 밤 한 번쯤 튀어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날이에요. 오늘 밤 확 튀어오르면 진짜 그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다란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밤에 변동성이 이렇게 살아난다면은 앞으로 많이 빠지겠다. 나 작년 4월부터 쌓인 피로를 풀어가겠다. 지금 풀겠다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변동성을 이렇게 잘 안정시키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얘가 이렇게 안정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전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밤 잘 버텨주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급한 불은 좀 끄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기술적으로 좀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재밌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지수 이런 건 또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의 사실 어떤 실질적인 이유는 저는 이제 장기금리 상승이라고 보는데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민감한 이런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러셀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 좀 저도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정말 이 금리 때문에 시장이 뒤집어지고 그러면 러셀 지수나 제약바이오 같은 게 약할 텐데 사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게 이게 맞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시장 과열 지표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지금 시장이 어떤 중요한 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직전에 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조금 이상한 위기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위기의 느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긴 해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지수도 보시다시피 그냥 계속해서 신고가 이어나가고 있죠. 정말 시장 흐름이 재미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중요한 채권 보겠습니다. 채권. 30년물 채권입니다. 그죠? 사실 그러니까 30년물 채권,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채권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흔들린 거라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얘도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어요. 채권이 계속해서 아래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 주식시장은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고도 한편으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은 바닥 확인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얘가 여기 어떤 지난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이었죠. 이걸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뭐다? 이 자리로 내려왔다라는 건 여기 지난 3년, 4년째 확인하고 있는 이 바닥 레벨을 다시 테스트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3년, 4년째 지켰던 이 라인을 다시 테스트한다라는 것은 뭐죠? 자꾸 내려온다라는 건 뭐죠? 자꾸 내려온다라는 건 아래쪽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의 이 컨트롤을 어느 정도 좀 받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차트상으로 봐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무조건 아래쪽으로 간다. 앞으로 이제 저가 랠리가 시작된다. 금리는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의 입김, 연준의 입김이 많이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얘가 좀 안정이 좀 되기 전까지는, 얘가 이제 좀 올라오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좀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외환시장 답답합니다.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요. 금값만 올라갑니다. 그죠? 금값 잘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 랠리 중이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한동안 많이 올랐던 구리값은 아래쪽으로 쭉 빠지고 있죠. 쌍고점 만들고 있고 하방 베팅도 할 수는 있긴 있죠.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고 바닥 확인이 역시 안 됐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도 같이 좀 약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구리값이 이렇다라는 건요. 그래서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조금 일단 간단하게 종목들 내용 좀 살펴보시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중입니다. 근데 뭐 예전과 같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이 정도면은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훌륭한 성과이긴 하나 이 개별 종목들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성과이긴 하나 최근의 변동성 삼성전자가 하루에 3% 5% 움직이죠. 요즘에 하이닉스도 5% 10% 움직이죠.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어 있거나 상승이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덕분에 보시다시피 다른 업종들로 이렇게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국 증시 매우 좋습니다.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것들도 하루에 10%씩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순환매가 너도 나도 순환매.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아니면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지금 뭐 이 순환매가 돌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남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게 보셔야 되겠어요. 코스닥은 아직 답답한 구간인데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건데 어제 급락, 어제 지수가 한 4에서 5% 빠졌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2차 전지라든가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서 또 그리고 반도체까지 조금 좀 반도체가 아니죠 이쪽은. 하여튼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근데 아직도 코스닥의 추세적인 그런 강세가 시작되려면 좀 멀었죠. 그래서 지금 지수 차트를 좀 보시자면 코스피 올라가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승은 조금 둔화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방 베팅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안 되겠죠. 하방 베팅에 근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제와 같이 해외 증시 이슈로 5일선 한 번 깨면은 이런 거는 강력한 매수죠. 그죠? 매수 대응 정석입니다. 한국 증시는 이례적으로 세요. 미국이 약하더라도 지금 한국은 그런 영향 안 받습니다. 특히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근데 뭐 1625를 넘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아직 바닥 확인 안 됐습니다. 그 전날 4에서 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도 강하게 나왔지만 여전히 이 조정이 더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불안한 그런 구간이긴 하죠.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 시간이 조금 좀 더 필요하다. 그러나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를 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문을 두드린다라는 이야기는 뭐 올라가겠다는 힘이 있는 걸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아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힘은 있다. 코스피는 많이 올랐지만 뭐 딱히 피로감을 의식하지 않으니 계속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환율은 드디어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깼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다라는 의미라면 쌍고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레벨에서 쌍고점이 나왔다면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죠? 박스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환율 방어를 좀 해내는 모습입니다. 급한 불은 끄긴 껐는데 하여튼 지금은 뭐 아래쪽으로 계속 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쌍고점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박스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환율 이야기는 좀 다 한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중이나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면서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좀 돌았죠.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입니다. 여기를 잘 못 넘고 있죠. 이렇게 기간 조정 중. 그러니까 지난번 50만 원 찍고 75만 원 부근에서 50% 상승한 자리에서 기간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면 가격 조정으로 연결도 될 수 있으니 좀 주의는 하자고요. 얘가 여기 있는 이런 자리 1월 7일 시가 76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 척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더 가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으나 그거 전까지는 답답한 구간입니다. 워낙 대형주고 한 번에 50% 가까이 달렸기 때문에 이 좀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으로 연결도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도 뭐 물론 이 저점 대비해서 이쪽에 저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50%는 올랐으나 그래도 일단 뭐 힘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느리지만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느리지만 달리고 있으니 하이닉스가 좀 둔화되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움직임이 둔화가 되니까 다른 업종들이 저기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오늘 오늘 저기 2차전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방산업종 좀 눈여겨보고 있긴 합니다. 방산업종 ETF인데 이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어딘가 중요한 자리 대략적으로 여기 혹은 뭐 대략적으로 여기 이런 자리들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얘가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제 어딘가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이런 거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신고가 중이니까 신고가 가겠다라고 신호를 딱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작년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6개월간 조정하고 다시 에너지를 위쪽으로 뿜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시세는 시작됐고 강한 힘을 보여줬고 강한 힘 보여주고 나서 조정 나오는 거니까 이런 조정은 매수해주는 게 정석이겠죠.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쯤 훅 빠지면은 한 번쯤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많이 빠지면 바닥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하면 되겠죠. 이런 거 뭐 괜찮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방산 같은 거. 제약바이오는 어제 알테오젠 때문에 좀 그죠 서운했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는 아직 그 이번에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조금 흐름이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요건 엔화입니다. 엔화 보시면은 계속해서 약세예요. 사실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빠진 게 정말 무섭거든요. 하여튼 엔화는 약세입니다.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가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양호해요. 아직까지는 흐름이요. 근데 어쨌든 한 번쯤 빠지면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하자라 말씀드렸고, 어쨌든 환율 이런 거, 엔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좀 약한 게 이런 걸 보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우호적인 환경이 있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봤고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 보시면 여전히 그죠? 이 대략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죠. 분위기 안 좋습니다. 자산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유럽 증시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많이 빠졌다가 한번 반등 중인데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매수 대응이 정석이나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 일본 증시도 그렇습니다. 많이 빠졌고 많이 반등을 했지만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어요. 여기가 바닥이냐? 조금 더 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 증시까지 볼 건데 중국 증시는 일단 바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지는 모습이긴 한데 그 좀 힘이 없죠? 탄력적으로 올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좀 요즘에 좀 약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잘못하면 쌍고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어쨌든 매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이쯤 되면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매수 대응할 수 있긴 있는데 구리 가격이 좀 약하니까 그다지 힘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